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교수님, 어제 그제보다 오늘 확진자 수가 꽤 늘었습니다. 545명.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어제에 비해서 200명이나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죠. 거기에다가 검사 건수는 어제가 3만 한 1,000건 되고 오늘이 3만 2,370여 건 정도 되니까 약 2,000건 정도. 그러니까 소폭 늘어났는데도 확진자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백신에 따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나 수, 목, 금, 토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오늘 어제 예상해드린 대로 오늘은 많이 나올 거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 금, 토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러는데 지금부터 같은 수요일인데 한 달 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수요일만 쭉 비교를 하는 거죠. 한 달 전, 4주 전의 수요일에는 654명이 나왔습니다. 3주 전 수요일에는 707명이 나왔습니다. 2주 전 수요일에는 67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주 전 수요일에는 60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45명이 나왔으니까 4주 전부터 수요일만 쭉 따져본다고 하면은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완전히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있으면 다룰 텐데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고위험군의 백신 효과는 이미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백신의 효과도 일부 감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주 전에서부터 수요일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감소한 상황. 그다음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그다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되나 하는 경향은 매우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다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 한 달보다 한 100명가량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 뒤의 수요일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저는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소 그러니까 지금이 500명대라고 하면은 400명대 정도로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400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어떤 변수가 있냐 하면은 장마와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내 생활이 되면서 다소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 즉 장마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내에 모이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해주시고 백신 접종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지 않는 것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민들께서 협조하시면은 심지어는 400명대로 떨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스스로는 제 자신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은 먼저 시청자 한 분이 남겨주신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마포멋쟁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어제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열도 안 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요. 증상이 없어도 백신이 잘 듣고 있는 건지 백신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백신을 맞아도 무증상이면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일 거란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또 궁금하신 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답도 달아드렸는데요. 우선 하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및 외국의 의료진들이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한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연구 사례를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그것이 얀센이든 다른 백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은 백신 접종에 따른 반응, 그러니까 근육통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굉장히 힘들다든지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마포 멋쟁이 분 같이 전혀 내가 백신을 맞은 게 맞아? 이게 정말?
물을 맞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항체는 잘 생기는지 면역은 잘 생기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 반응이 좀 센 분하고 우리 마포 멋쟁이 이분 같이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이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거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맹물 맞은 거 아니야? 정말 백신 맞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백신이 효과를 내는 것, 즉 면역이 형성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면역이 잘 형성이 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포 멋쟁이 분은 백신을 접종하셔서 면역은 잘 형성이 되는데 다른 분들과 달리 굉장히 편하게 백신을 접종하신 아주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강양구 기자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잖아요. 네,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몸에 면역 반응이 확실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먼저 접종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분명히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어서 혹시 내 몸에 항체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불안해하신 분들이 예. 있으셨나 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자가진단 항체 키트를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항체 키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실제로 몸속에 코로나19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본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모두 다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설사 없었더라도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남들은 이상 반응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이상 반응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것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가 검토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2단계에서도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각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자칫하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따라서 3주 동안 중간 단계를 두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두고 서서히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의 그 미스매치가 있어요. 어떤 미스매치가 있냐면은 6월까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대개는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염두에 두면서 8인까지 사적 예. 모임을 허용하고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을 하면 그런 거리두기 완화의 혜택으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으신 분들은 대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50대 이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방역 전문가나 혹은 방역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령층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은 일반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젊은 층 중심으로. 네, 그러면은 예. 젊은 층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분기 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대목이 있잖아요. 백신의 효과라든가 백신의 효과의 지속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25%에서 30% 정도만 백신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 같은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3주 정도의 범퍼 기간을 좀 예. 두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일부 방역 전문가들이 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조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상황 같아서는 3주 정도의 범퍼가 도입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마 기간이랑 맞물릴 수도 있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또 휴가 때문에 이동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시점에서는 이 3주의 범퍼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우리 강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영국 사례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 당국이 3주간의 범퍼를 두지 않고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은 영국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영국이 백신 접종이 1차 백신 접종이 63% 정도 되고요. 2차 접종이 45% 정도 되는데 최근에 6,000명에서 8,000명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 주로 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망은 굉장히 적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상황에. 자, 우리나라의 고위험군은 일단 대부분 접종이 되었습니다. 한 90% 정도가 백신 접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백신 접종이 안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25에서 30% 백신 접종이 되어서 전 국민 대비는 25에서 30%지만 정작 활동 반경이 넓고 실제로 영업시간이 확대되었을 때 이때 영업시간에 주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이 전혀 안 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나라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3주 정도 이 기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면 확대를 막상 실시할 때도 우리가 계속 영국 상황을 다소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상황이 7,000명, 8,000명이 나와도 안전한 상황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장 백신 접종을 안 한 어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경제가 완전히 가동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주간의 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3주간의 기간이 끝나고 전면 시행할 때조차도 다소 주의를 가지고 전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국 상황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신과 관련된 연구가 한 가지 영국에서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제 업데이트된 수치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1차 접종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새 또 이제 백신 접종 비율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영국에서 굉장히 백신 접종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은 글로벌 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의 백신 수용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90%가 백신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40% 정도로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영국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재빠르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백신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8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정도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영국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라고만 하더라도 1,200만 명이에요. 그 1,200만 명이 또 어떤 분들이냐면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1,200만 명들은 백신에 대해서 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백신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에서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게 굉장히 백신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수용이 낮으신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는 코로나도 안 무서워. 하지만 백신은 무서워하면서 활동 반경은 넓단 말이에요. 그분들끼리 지금 자연 집단 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전파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주로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1,200만 명이 서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지금 확진자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7월에 우리나라가 확 다 풀어버릴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그널로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주 혹은 3주간의 범퍼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금 여쭤보신 영국에서 나온 긍정적인 결과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뭐 연관해가지고 설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내 상황까지 말씀을 덧붙여 주실 텐데 일단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발표보면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지역에 백신을 접종한 7,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서 추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드라마틱한데요. 영국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거든요. 고령층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젊은 사람들한테는 화이자 백신. 우리나라랑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1차 접종만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사이에서 보호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4주 정도가 지나면은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이 보호 효과가 90%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2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번 접종하신 분들, 얀센 백신을 한 번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한 번 접종하시고 3주 지나서 2번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주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백신을 접종한 후에 4주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효과가 임상시험 결과보다 훨씬 더 뛰어난 90% 이상이라는 결과를 이제 얻어가지고 예. 어제 발표를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